스펙 메뉴에 질량이 M2의 물체가 놓여 있고 M2 위에 질량이 M1의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M1의 물체는 수직백과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M1과 M2 사이, M2와 수평면 사이 운동 마찰 계수가 0.2로 같을 경우 크기가 45N인 힘 F를 수평면에 대해서 수평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M2에 가해서 M2를 잡아당겨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줄에서의 장력의 크기와 M2의 가속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1, M2에 작용하는 힘부터 생각해 보면 M1과 수직벽은 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죠. M1이 줄을 통해서 수직벽을 잡아당기는 만큼 수직벽도 줄을 통해서 M1을 이렇게 잡아당기죠. 줄의 질량 무시하게 되면 이 두 힘의 크기 똑같습니다. 그 힘의 크기를 대문자 T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력이죠. 그리고 M1 중력받게 되죠. M1과 M2는 서로 접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과 수평한 방향으로 힘을 주고받습니다. 우선 M1은 M2에서 접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수직한 위쪽 방향으로 수직 강력받게 되죠. 이 힘에 대한 반작용력 M2에 작용합니다. M2에서 M1에 작용하는 수직 강력의 크기를 N1으로 표기한다면 이 힘의 크기도 N1입니다. 그리고 M1은 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죠. 그림에서 같이 힘 F를 가해서 M2를 잡아당겨버리게 되면 정지해 있는 M1에 대해서 M2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1에서 M2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 이렇게 작용했죠. 이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력 M1에 작용합니다. M1에서 M2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의 크기를 FK1으로 표기한다면 이 힘의 크기도 FK1입니다. 그리고 M2와 수평면에 대해서도 접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과 수평한 방향으로 힘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수평면에 작용한 힘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M2에 작용한 힘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M2 일단 충격받죠. 그리고 M2는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위쪽 방향으로 수직 강력 받을 겁니다. 그리고 M2는 수평면상에서 운동 마찰력을 받으면서 움직입니다. 수평면에 의해서 M2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의 크기를 FK2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1, M2에 대한 자유물체 도형을 그려보면 M1에 작용하는 힘, 일단 중력 있죠. 그리고 장력, M2에 의해서 M1에 작용하는 수직강력, 그리고 이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력, M1에 작용하죠. M1에 작용하는 힘, 4개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 M2에 작용하는 힘, 일단 힘 F 있죠. 그리고 중력, 그리고 이 수직항력에 대한 반작용력 M2에 작용합니다. 수평면에 의해서 M2에 작용하는 운동마찰력, M1에 의해서 M2에 작용하는 운동마찰력, 수평면에 의해서 M2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6개의 힘이 M2에 작용합니다. 편의상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X방향, 수직하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Y방향으로 선택한 다음에 M1에 작용한 힘 중에 힘의 Y 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몇 개 있냐면 1개, 2개 있죠.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N1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M2에서 M1에 작용한 수직 강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M1G이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M1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M1에 작용한 힘의 Y 성분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M1은 줄에 연결된 일체 꼼짝 안 합니다. Y 방향의 가속도가 0일 겁니다. 그래서 0돼야 됩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M2에서 M1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크기가 M1G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1에 작용한 힘의 X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몇 개 있냐면 하나, 2개 있죠.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FK1이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이 마찰력에 대한 반작용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이면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장력입니다. M1은 줄에 연결된 채 가만히 있습니다. X 방향의 가속도도 0이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줄에서의 장력의 크기는 FK1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FK1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수직항력 N1에다가 운동마찰 개수 곱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미 뭘 알고 있냐면 N1이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FK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값들 다 대입해서 줄에서의 장력의 크기 구해보게 되면 9.8N 됩니다. 이제 M2에 대해서
M2에 작용한 힘 중에 힘의 Y성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세 개 있죠.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N2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수평면에 의해서 M2에 작용한 수직 강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N1이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이 힘에 대한 반작용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M2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M2에 작용하는 중력이죠. 근데 M2는 힘 F를 받으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속됩니다. Y 방향으로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게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N2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미 N1이 이렇게 된 걸 알고 있거든요.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N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수평면에 의해서 M2에 작용하는 운동마찰의 극을 FK2로 표기한다면 이 FK2는 수평면에 의해서 M2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에다가 운동마찰 계속 곱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N2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수평면에 의해서 M2에 작용하는 운동마찰의 극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M2에 작용한 힘 중에 힘의 X선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3개 있죠.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45N이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힘 F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FK1이면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M 안에 의해서 M2에 작용하는 운동마찰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FK2면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수평면에 의해서 M2에 작용하는 운동마찰력이죠. 근데 이미 FK1과 FK2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한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녀석은 M2에 작용한 힘의 X분을 반까지 생각해서 다 더한 걸 정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M2의 X방향의 가속도에다가 M2 질량 곱한 것 같아야 됩니다. M2는 플러스 X방향으로만 가속됩니다. 그래서 M2의 X방향의 가속도를 그냥 A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2의 가속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값들 다 대입해서 가속도 구해보게 되면 M2는 플러스 X방향으로 가속되고 가속도의 크기 0.58m/s 제곱입니다.